안녕하세요, BTV입니다. 지금은 보니까 거의 한 매출 횡보를 좀 하다가 도치 때문에 오르는 건지 뭐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약간 오늘 어린이날 기준으로 약간 오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쨌든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 때문에 그때 많이 좀 충격들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한 달 전 영상에도 절대 지금은 손절할 때가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란 게 계속 차트에서 이렇게 그게 뭐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자꾸 차트를 보고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게 또 매도점도 잘 안 잡히잖아요. 이렇게 클릭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쨌든 지금 말하시는 부분들의 어떤 현타가 한번 왔을 건데, 어쨌든 손절한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예전에 많이 느꼈던 상황들이지만, 현타가 한 번 더 오는 게 뭐냐면, 손절해서 던졌는데 다시 또 이게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상황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를 손절해서 던졌는데 한 15%, 20%에 던졌는데 30%에 던졌는데 내가 던지고 나니까 또 그 지점에서 오르는, 뭐 자꾸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절대 손절할 때가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으면 항상 그 지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갖고 계시고, 어쨌든 5월 8일 날 도지 일론 머스크가 또 입을 턴다고 하네요. 지금 8시, 7시 40분쯤 됐는데 도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400원대 중반 정도에 70원 정도에 탔다가 400원대 중반 정도에 던지고 다시 500원대 초반에 다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950원, 1000원대에서 한 반틈 정도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오스가 오늘부터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약간 무릇합니다. 2주 전에 분명히 저는 이오스 이야기를 드렸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오스 앞에 일자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더 빠르게 좀 펌핑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밤 11시 40분 정도에 11시 정도에 나온 기사인데, 내로남불 기사로 매일경제에 기습적으로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저는 이게 스캠이 아닌가, 찌라가 아닌가 좀 의심스러워서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이거를 매일경제에 들어가서 포털 사이트 봤어요. 그래서 경제면 처음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저는 이 기사를 제가 지금 잠깐 읽어 드릴 건데,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좀 알았던 기사 중에 하나예요. 중기청과 국민연금, 그리고 은행권에서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를. 내로남불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정말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이 기자가. 자, 정말 이 어폐가 있는 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횡포. 그리고 제가 전 영상에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얘네들이 던지고 입 털고 떨어지면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 사이클 같아요. 저는 100% 이 사이클 같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 냈는데 이게 수익률 낼 곳이 지금은 별로 없어요. 물론 주식도 있지만, 주식의 세력이 국민연금이란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진짜 근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국민연금을 냅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주식을 삽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급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개미들이 들어오겠죠. 개미들이 계속 들어오면 고점에서 던져버립니다, 국민연금은. 주식도 아니지,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이클이 한 3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박상기에 난 때도 그랬고, 또 한 번 조용하다 싶으면, 좀 오른다 싶으면 이 나라에서 샀던 코인들을 던지죠. 결국은 피해는 어쨌든 일반 대중들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기사가 뭐 공중파에서 오늘 동안 나온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지만 던지지 마세요. 던지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왜 생겼는지,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생겨났는지, 이거를 이해를 하면 던질 이유가 1도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불안하면서 던진다는 거죠. 계속 숫자가 떨어지는데 안 던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유튜버, 이 블록체인 하는 유튜버들이 지금 수익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부터 수익이 좋았겠어요. 다 겪었던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어떤 영상이나 어떤 유튜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야기해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사는 사람은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중들은 그 말을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블록체인이 앞으로 발전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 리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잔소리 같지만 리플은 무한한 가능성이, 호재가 굉장히 많은 코인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오늘 기사를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이 이제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시험 테스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리플을 왜 누르고 있을까요? 리플을 SEC에서 누르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을. 자, 이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통화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도 이 고민을 안 할까요? 똑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했던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중 지불에 관한 고민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화폐로 나왔는데 이게 사진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이 돈이, 화폐가 복사되지 않을까. 이게 이중 지불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사진은 내가 한 장 사진 올린 게 어마무지하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서 이중 지불이 될 수 있어요. 소유라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책을 갖고 나왔지만 이 책을 누군가에게 주면은 저한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디지털 안에서는 정말 수많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전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근데 그냥 전해집니까? 아니죠. 거기서 또 위변조를 해요. 사진 안에서 뭔가 합성을 한다든가 뽀샵을 한다든가. 근데 돈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거죠. 미국 정부도. 이게 진짜로 디지털 화폐를 오픈을 했는데 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세요. 1달러짜리 하나가 10,000장, 10만 장 복사되는 순간 이 전체, 이 세계 자체의 경제가 흔들거려 버려요.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러면 이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돈이 듭니다. 자,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이면 이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에 쏟아부을까요? 이미 검증이 다 끝났고 전 세계 300개 은행에서 이거 정말 이 기술 괜찮다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미국 회사에서 그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리플 하는 이유가, 리플에 리플렛을 그대로 기술을 도용을 하든지 아니면 리플을 쓰든지. 그러니까 지금 SES에서 누르고 지금 계속 리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전문가들을 봐보세요. 리플 회사에 유입이 되는 인재들이 어떤 인재들인지 아세요? 공공기관에 있던 사람들을 리플 안으로 넣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미 정부라든가 이런 곳에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만 보면은 간단한 원리입니다. 리플을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 하는 거예요. 리플은 굉장히 타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타기 힘드냐? 저항 구간이 3,000원, 3,500원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거를 뚫고 그냥 원스톱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정말 예를 들어봅시다. 리플이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호재 몇 개 엮어서 3,000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타실 것 같으세요? 못 타실 것 같으세요? 절대 못 타요. 왜? 1,800원짜리가 3,000원 가버렸기 때문에 못 타요. 떨어지겠지.
4천을 갔다고 칩시다. 왜 안 떨어지지? 못한다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타기 힘든 코인이 리플이라고 제가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1800인데 SEC 소송 걸려있어요. 탈 수 있을까요? 못 타요. 근데 어느 순간 간다는 거죠. 리플의 또 하나 호재는 뭐냐? 재상장 이 거래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SEC 문제에서 약간의 해결이 됐어. 그러면 재상장하는 거래소들이 많겠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호재예요. 지금 굉장히 극한된 거래소 안에서 리플 거래를 하다가 거래소가 뻥뻥 뚫려버려. 네? 그리고 뭐 자산운용사에서 또 리플을 받아들여버려. 리플 이야기를 제가 방금 약간 힘주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리플은 분명히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 갑자기 투더문을 할지도 몰라요. 지금 상황은 SEC에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르면서 널뛰기 하지 못하게. 그리고 얘를 진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달러와 같이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건지. 그거는 여기까지 어쨌든 제 뇌피설이지만 분명히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이오스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고 리플 이야기 드렸어요. 이 인공지능 이 거래소에 있는 AI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조건 한 달 전에, 2주 전에, 2달 전에 자리에 안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한 달 뒤에, 뭐 3주 뒤에 펌핑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오스가 오늘부터 약간 오르는 걸 저도 봤고 리플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고요. 도찌는 어쨌든 저는 단타로 보는 코인 중에 하나고 갑자기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저한테 많은 힘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